첫 번째 경기 이제 부산 대 경남. 자,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우영 그리고 지금 권성현 선수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이재준 그리고 지금 송은미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물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두 팀 다 이제 좀 속공 전개가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입한 웰스가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최근 좀 경남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이제 좀 파생되는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하다 보니 좀 측면 위주로 이제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좀 경남 모두 좀 측면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좀 양상 풀어갈 만한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양 팀 다 뭐 좀 최근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뭐 공격 전개나 이제 좀 기회 창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1, 2위 팀이 이제 안양과 전남 상대로 지금 원정에서 연승을 거둔 이제 부산의 페이스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부산이 경남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저는 부산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기우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부산이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의 성적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저는 이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부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부산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 기준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산과 경남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천 대 이제 수원 삼성. 자,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바산이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바산이의 좀 결장은 부천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현 그리고 이종성 그리고 지금 조은서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경남 상대로 극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충북 청주 상대로 이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 기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최근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뭐 충북 청주전에서 좀 판정이 좀 석연치 않은 점 플러스 뭐 이제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지 못하며 아쉽게 좀 무득점으로 이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기 내용에 비해서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거둔 그 직전 경기의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뭐 빠른 템포로 전개하기보다는 이제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좀 빌드업해 가며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다소 느린 템포로도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경기력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득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며 번번이 좀 삽질하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좀 홈이 아닌 좀 원정인 전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확실히 좀 수원 삼성이 좀 경기력이 올라온 거랑은 별개로 여전히 좀 불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부천이 지금 뭐 바산이의 결장이 좀 뼈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수원 삼성에 비해서도 뭐 크게 밀릴 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보다는 그래도 부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부천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네 언어반은 요거는 네 언더 배당이 올랐다고 해도 네 이거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버가 나기보다는 언더가 날 확률이 더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대 전남. 자,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후이즈, 김주원, 그리고 김군희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성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디비아, 그리고 이제 김종민, 그리고 지금 고태원 선수가 이제 결장 및 지금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특히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득점원 2명이 결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요 점도 이제 말씀을 해드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아침을 깨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운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님. 자,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그중 5경기는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할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저절로 지금 뭐 성적도 좀 저조한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2달 가량 이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던 좀 전남이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부산 상대로 좀 지면서 그런 좀 상승세에 이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린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남이 좀 아이고 쪼건묵정님 반갑습니다. 네. 끌어올려 뭐 이제 수비가 좀 안 좋은 좀 성남을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좀 성남 역시 이제 좀 라인이 올라간 좀 전남 상대로 이제 역습을 통해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뭐 이제 성남도 이제 성남이긴 하지만 전남 역시 이제 좀 수비가 좋지는 못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력은 당연히 전남이 더 낫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선수에 이어 이제 최근 이제 발디비아까지 결장 이슈가 이제 생겼다 보니까 지금 발디비아의 현재 그런 공격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은 이전보다 좀 공격에서 주춤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핵심 주포 좀 2명이 좀 결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전남 입장에서도 확실히 좀 이전과 같은 좀 매끄러운 좀 공격이 좀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성남이 뭐 전남 상대로 크게 약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전남이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 흐름이 끊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전남이 발목을 잡혀도 뭐 크게 좀 이상할 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차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뭐 솔직히 뭐 성남이 뭐
역배승 그것보다는 전남 햇무나 무승부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고배당잡이로 전남 햇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고 언오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전남 햇무월부 2.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리그2 3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새벽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2경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디나모 키예프 대 이제 파르티잔. 자, 챔스 예선 이제 2라운드 1차전 경기. 플러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폴란드에 있는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뭐 몇몇 선수들은 결장 의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 이슈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리그 2위를 차지하며 챔스 예선전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리그 내에서 샤흐타르를 좀 제치고 가장 좀 득점이 많았을 만큼 공격력이 이제 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번 경기 역시 이번 약간 시즌에도 좀 공격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라인업이 좀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바뀐 게 없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피칼류노크를 영입하면서 중원도 어느 정도 강화시킨 그런 좀 디나모 키예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파르티잔 같은 경우는 뭐 세르비아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지난 시즌에 리그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3, 4일 전에 뭐 리그가 좀 개막을 했기 때문에 현재 뭐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리그와 챔스를 좀 병행하고 있다. 네, 이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키예프랑 좀 파르티잔을 비교했을 때 일단 뭐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나모 키예프가 더 우세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키예프 같은 경우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좀 수비도 많이 좀 안정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좀 파르티잔에 비해 공수 밸런스 역시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르티잔과 달리 이제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좀 전쟁 이슈로 인해 이제 몇 년 동안 뭐 자국 내 홈 구장을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원정 경기만 이제 좀 주구장창 치렀기 때문에 파르티잔에 비해 원정에서의 적응력 또한 좀 빠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디나모 키예프가 유리한 면이 더 많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키예프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키예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전 5.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디나모 키예프와 파르티잔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루가노 대 페네르바체. 자, 일단은 뭐 여경이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으로 이제 좀 FC 투미라는 이제 스위스 리그 팀 그런 소속의 그런 좀 홈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루가노 입장에서는 이제 본래 좀 팀 홈 구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자국 내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인 스테파니 결정. 네. 자,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막시메, 그리고 이제 윈데르를 좀 비롯해 몇몇 선수들이 이제 좀 결장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 부임하며 이제 페네르바체를 좀 이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이제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체제 아래에 있다. 네, 이 점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뭐 생 막시맹 그리고 뭐 이제 쉐인지 등을 좀 영입하면서 전력을 좀 잘 봉합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여전히 좀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생 막시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 출전은 못한다. 네, 요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와 헐시티 상대로 4점차 대승을 거두며 이제 좀 좋은 폼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좀 이런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좀 네로라는 그런 좀 프랑스 리그 팀, 그리고 이제 좀 리그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챔피언십에서 그래도 좀 활약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좀 뭐 헐시티 상대로도 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이제 챔스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리그가 개막했다 보니까 뭐 현재 리그와 챔스를 이제 좀 병행하게 되었다. 이 점도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확실히 좀 루가노가 그래도 스위스 이제 리그 팀에서는 나름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페네르바체와의 그런 좀 체급차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페네르바체의 좀 체급이 워낙 더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루가노라고 해도 현재 좀 페네르바체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게다가 뭐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는 다른 팀 홈 구장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자국에서 치른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원정이랑 좀 다를 게 지금 없다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뭐 홈 이점도 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좀 현재 루가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페네르바체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좀 경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그러니까 좀 페네르바체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며 좀 약간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전력, 뭐 경기력 모두 아무래도 페네르바체가 더 좋다 보니까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페네르바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저도 네,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페네르바체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도 네, 고배당으로는 고배당이 아니라 이제 언어바로는 오바 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계속 좀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자, 어쨌든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페네르바체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네, 본다고 하면 오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K리그 2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이제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